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9강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식의 계산을 좀 배우셔야 되고, 이 식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일단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이 곱셈, 나눗셈이란 한마디로 문자끼리 곱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자끼리 곱하고 나눌 때에는 무엇으로 계산을 하죠? 지수끼리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수법칙이다 라고 배웠고,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밑이 서로 같은 문자나 숫자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 두 수를 곱하면, 두 문자를 곱하면 지수끼리 n 플러스 n, 지수끼리 더한다.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을 할 때에는 지수끼리 곱한다인데, 특히 이렇게 거듭제곱을 하실 때 숫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숫자가 있는 경우에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자, 거듭제곱의 그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부호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또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듭제곱 하셔야 되죠. 숫자하고 지수를 그냥 곱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할 때는 특히 좀 주의해 주십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가, 앞에 지수가 더 클 때는 그대로 빼서 a의 m 빼기 n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m과 n이 서로 같으면 결국 이건 같은 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누는데 이게 지금 0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5분의 5,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0이 아니라 1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수끼리 빼기가 되면 a의 0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면 0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1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그 a의 n제곱이 n이 더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분모로. 그쵸? a의 n제곱이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n이 더 크다는 건 분모의 숫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a의 n 빼기 n, 결국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분의 1,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을 배우셨는데, 여기서 약간 좀 확장을 좀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뭐 지수와 로그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시는데, 그때 이제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수의 확장이 나올 때는 뭐냐면 지수끼리 그냥 그대로 빼는 거예요. 뭐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다는 거죠. 빼면은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음수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음수 표현. 그런데 지수가 음수라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죠. 지수가 음수면 음수가 아니라 분수라는 거예요. 분모에 존재하는 수다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거죠. 예를 한번 볼게요. 3의 2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은 지금 그대로 2에서 5를 뺍니다.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죠. 그럼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이너스 27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뭐야? 분모다 이 말이야. 이 숫자가 밑에 와야 돼서 3의 3제곱분의 1, 곧 27분의 1이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똑같아서 빼게 되면 지수의 0 표현도 많이 합니다. 5의 0제곱, x의 0제곱, y의 0제곱, 이런 그 지수가 0인 표현도 많이 하는데, 밑수가 5든 x든 y든 상관없이 뭐예요? 약분되면 0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항상 다 1이 되죠. 그래서 밑수와 상관없이 지수가 1일 땐 그 수가, 그 숫자든 문자든 전부 계산값은 1이 된다라고까지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덧뺄셈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단항식의 덧뺄셈은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단항식과 단항식을 더하게 되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다항식이죠. 그래서 단항식의 덧뺄셈은 없습니다. 바로 다항식의 덧뺄셈이죠. 이 다항식의 덧뺄셈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동류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류항이란 문자의 종류와 차수와 같은 항인 거 알고 계실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조금 확장시키셔야 돼. 누가 문자냐 이거죠. 그러면 EX하고 XY 같은 경우에 X의 대한으로 보면 이건 동류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류항 정리가 가능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류항 정리는 개수끼리 더한 다음에 문자를 뒤에 붙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개수가 뭐예요? X의 개수가 2, X의 개수가 뭐야? Y. 그래서
x의 개수는 2 더하기 y로 쓰시고 이렇게 묶어서 덧셈으로 놓고 뒤에 문자를 붙여주셔야 동류항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또 뭐냐? 뺄셈이에요. 뺄셈. 여러 개의 항을 앞에 식에서 뒤에 다항식을 뺄 때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물론 가로를 쳐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빼는 항에 부호를 전부 그냥 다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냥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2를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쭉 빼는 항을 전부 그냥 부호를 다 바꿔서 바로 그냥 덧셈으로 만들어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뺄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빼는 항이 몇 개든 다 부호를 다 바꿔야 된다. 꼭 다시 한번 새겨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단항식하고 다항식의 계산이 있겠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은 주로 단항식하고 다항식은 곱셈인 거죠. 그래서 뭐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 이렇게 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다 이거 분배 법칙이라 그러죠. 단항식을 다항식에 전부 다 분배를 하셔서 가로를 풀어주시고 그 가로를 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는 우리가 숫자 계산하시면 되고 문자끼리의 계산은 바로 이 지수 법칙을 적용시켜서 또 문자끼리 계산을 하신 다음에 동류항 정리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이 분배 법칙은 전단원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가장 쉽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은 분배 법칙 이용해서 가를 쭉 풀어주고 동류항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쉬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또 다항식끼리의 덧뺄셈만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항식의 곱셈이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